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나눔 교실 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시소랩의 진효룡 팀장입니다. 오늘 멘토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멘토스쿨의 경우에는 올 한 해 활동하고 계시는 멘토님이 직접 멘토링 사례 공유를 통해서 멘토 현장과 멘토링에 대한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멘토님들은 어떻게 멘토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고민됐던 점을 서스럼 없이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내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앞단에 20분가량 저희 달성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께서 멘토링이 우리 멘티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멘토님들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는 신청하신 것처럼 멘토링 사례를 각각 저희가 들으실 수 있도록 분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의 성함을 보고서 저희가 그 소모임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니 이름을 꼭 본인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줌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활동을 기대하며 오늘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미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성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최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섰는 이유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잘하실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응원차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이 인생 나눔 수업을 시작한 지가 한 6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했죠.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세대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소통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 시니어 세대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업들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인생 나눔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선생님들 현장에 오셔서 수업을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한 필요한 수업이라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아동센터의 다른 곳에서 근무를 2년 정도 했었다가 지금 현재 달성 늘푸른으로 왔습니다. 과거 2년 정도 할 때 인생 나눔 수업을 처음 만났고 그때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또 생각 속에 우리 어른 세대와 어떤 소통이 결여된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과 또한 서로가 갈등 있는 부분들이 인생 나눔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아동센터에 와서는요. 바로 저희 아동센터는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비중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인생 나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대구에서 신규 센터를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예술이까지 가가지고 인생 나눔 수업 꼭 필요하다. 저희들한테 달라고 이렇게 저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나눔 수업을 저희 센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한 5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제가 충격을 받았었냐면 한참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우리 아동 하나가 굉장히 말을 안 듣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아무리 얘기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고 혼을 내도 이 친구는 옆에 친구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고 또 이 친구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이 아이가 친구와 갈등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걸 보았습니다. 뭘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인생 나눔 시간에 선생님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생은 거울이야. 부메랑처럼 그대로 너한테 돌아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내가 이때까지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기관에서 아무리 저희가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타일러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친구가 우리 어른 세대의 우리 선생님들, 멘토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이 아이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수업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수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인생 나누는 수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주위의 센터들에게도 꼭 이 나누는 수업을 해야 된다.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연결고리고 또 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제가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인생 나눔 수업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와서 우리랑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어떠한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랑 통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사랑을 가지시고 그 사랑을 듬뿍 가지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한 사랑을 통해서요. 어른들이 할 수 있구나. 어른들이 굉장히 멋진 어른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 인생 나눔 수업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 인생 나눔 수업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오시는 걸 너무 반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의 친구들 가운데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항상 저희 센터에는 일과표를 밖에다 작성해 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는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오늘 뭘 할까 이렇게 보는데 어떤 친구는 그걸 보지 않고 늘 그냥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꼭 금요일만 되면 센터에 와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일과표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관찰을 이렇게 해보니 우리 아이가 이 시간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네 인생 나눈 수업이 좋냐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고 너무 많은 격려를 해줘서 자기가 너무 자신감이 세워졌다. 자존감이 세워졌다. 그 다음에 나는 커서 나중에 선생님처럼 아주 우아한 선생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돈을 가지고 교육을 가르치고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 물질 맞는 시대에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인생 나눔 멘토님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시기보다는 살아오신 세월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사랑을 주시니까 또 이 사랑에 어떤 대가가 없는 엄청난 사랑을 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거기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떠한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대 간의 이 어떤 이 연결고리가 되고 이 브릿지가 되는 이 인생 나눔 수업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올해는 10회차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저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1년 내도록. 매주마다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오시는 멘토 선생님들 너무 멋지신 분들이에요. 인생을 너무 멋지게 열심히 이때까지 살아오셨는데 또 이 시간표에 그대로 멈추시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닮아가야겠구나. 나 또한 나이가 들어서 선생님들 연세가 되면 나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저의 모델적인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정말 이 인생 나눔 수업에 굉장한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굉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표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6년 동안 이 인생 나눔 수업을 봐와가면서 느낀 것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우리 친구들하고의 어떠한 갈등이 약간은 만회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우리 사랑이 넘치는 어떤 그런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이 아이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활동에서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나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이 수업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이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까? 이렇게 고민하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탐구하시고 연구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봐오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수업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조금은 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생을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신 이 인생을 우리 아이들에게 현장에 오셔서 그대로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 이때까지 깨달았던 부분들, 그거를 아이들에게 다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 많은 얘기를 들었던 그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의 인생을 나누실 때 우리 아이들은 간접적으로 그걸 체험하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인간관계는 대처해야 되는구나. 아, 앞으로 이렇게 이런 난관에서는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고 깨달아 가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수업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떠한 지식을 전달해서 아이들이 깨닫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더 능력이 있더라고요. 더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 오셨을 때는 어떠한 아이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뭐 아이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되게 고민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은 간절한 선생님들의 진심,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오실 때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온전한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작은 어떠한 수업의 재료들을 가지시고 아이들과 나누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파급의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현장에 오실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때까지의 삶을 전하시는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의 삶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늘 선생님들을 응원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자긍심을 가지시고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충분히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앞으로 더 남은 수업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더 바르게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생 나눔 수업 언제까지 하냐?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거고 이 인생 나눔 수업 더 많이 지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기를 바라며 현장에서 마음에 담고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면 돼요.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선생님들께서 지금 멘토링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신청하신 거 기반으로 분반을 시작할 거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다 실명으로 전환을 해주셨는데 아직 안 해주신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실명으로 지금 전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하시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채팅창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5분에 되면 저희가 그 선생님들 분반으로 모두 쫙 나눠질 수 있도록 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끊지 말고 잠깐 물도 한 잔 드시고 숨도 고르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영남권의 김사현 멘토입니다. 제목을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많은 친구로서의 멘토라고 제목을 정했는 것은요. 자세히 제목을 보시면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많은 하고 쉼표가 찍혀 있습니다. 쉼표를 찍은 이유는 실패가 많은 친구로서의 멘토와 성공이 많은 친구로서의 멘토.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성공한 경험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글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일찍 등단을 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많은 주목을 받았죠. 네, 글을 쓰다 보니까 발표를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제 작품보다는 제 이름을 더 많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실패한 경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멘티들이 대체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실패한 경험이 그 아이들의 그 연령대에 맞는 경험들을 공유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수업을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제 주머니 속부터 먼저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지금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보통 주머니 속에 보면 자키라든지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많이 나오던데 가까운 사례로 제가 이렇게 차에서 내리다가 자키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자키가 부서져 버리죠. 그런 실패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소한 실수 같은 거, 아이들은 실수하는 어른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대체로. 그래서 어른들이 완벽한 어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아이들은 여기고 그게 수많은 실패들로 이루어진 성공이라는 걸 모르고 아이들은 처음부터 어른들이 뭔가 잘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소한 실수를 일부러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멘토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멘토와 멘티의 개념이 프렌드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기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씩은 꼭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조그만 실수를 아이들과 촉매작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빛깔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희망의 빛이라고 하면 보통 노란색, 그리고 좀 냉정하고 이성적인 어떤 그런 빛깔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보통 파란색, 그렇게 색깔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전 아이들에게 이 희망의 빛이라는 색깔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멘티가 멘토에게 뭔가를 배워서 그 배움을 가지고 어떤 학습적인 효과와 성과를 내기보다는 멘토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리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줄 수 있다면 그 멘토링은 성공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멘티는 대부분 재미가 없으면 멘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멘토에게 관심도 없고 소위 말해서 또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경계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멘티가 친구 같은 멘토로 인정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보통 짧게는 한 1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수, 어른들의 실수, 일부러 촉발이 되든 아니면 저처럼 허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실수를 하죠. 그래서 그 실수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영역에 조금씩 저를 발을 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결국은 친구로서 아이들이 인정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과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어른과 아이가 또 다른 영역에서 서로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이 지구라는 한 공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하나의 지역적인 또 국가적인 어떤 그런 공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아이들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어른들의 이야기야. 그래서 니들이 개입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그 이야기들을 애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를 합니다. 정치색을 띠라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건 우리들만의 이야기야 라는 그런 세계가 좀 더 지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행복해지려면 멘토는 멘티를 인정해야 되고 멘티는 또 멘토를 인정해야만 그 시간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멘토링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나름대로 이런 준비들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멘티를 만나기 전에 선입견 없이 이 아이들이 결손 가정이건 다문화 가정이건 그런 사회적 편견 없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멘티들을 바라봐야 한다. 아이들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좋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편견은 뭔가 하면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또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대부분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죠.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수평적인 관계로부터 많이 어그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되어야만이 멘토가 멘티를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고 또 이 아이가 울 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울음도 있었어요. 애가 정말 영문을 모르겠는데 수업 중에 중간에 한 구석에서 그냥 울어버려요. 그러면 즉 제가 달려가서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러는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울음을 거치고 스스로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기 전까지 제가 어떤 제스처나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무리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아이들은 보통 대개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질서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공평하지 못한,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쉽게 게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무리로부터 이탈이 되어서 소외감이 드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수의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수의 한두 명이 무리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쓰여서 그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아이들의 수업이 모두 망쳐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가 무리를 이해하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처음 보는 멘토와 멘티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 시간은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관계이고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 반드시 어떤 이유에서건 이유가 있습니다. 멘토를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너무 무섭다든지 아니면 멘토의 어투가 너무 강압적이라든지 그런 멘티가 다가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건 멘토는 멘티를, 또 멘티는 멘토를 서로가 기다려주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의 시간을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티에게 애정어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줄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아이들은 압니다. 저 멘토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마지못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귀신처럼 알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멘토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아끼던 젤리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울컥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 나눔 교실에서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수업을 하는 도중에 적어도 이 수업에서 기조가 될 수 있는 거, 적어도 수업의 색깔, 멘티가 멘토에게 궁금한 것들, 또 멘토가 멘티에게 궁금한 것들,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궁금함을 남기지 않고 계속 서로가 공감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아이들이 요즘 유행어들이 많죠. 수업 중에도 그 유행어들이 욕설이나 비속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무작정 욕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이 욕설을 쓰면 저도 처음에 욕설을 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지 나쁜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아요. 그럼 애들이 어른이 쓰는 건 별로다라고 하면 제가 그러죠. 아이들이 쓰는 것도 별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서로 나쁜 말은 하지 말자. 그리고 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기관에는 많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제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라고. 그럼 제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큰 소리로 인사를 해요. 그게 너무 어찌 보면 기쁜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그게 억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반가움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를 서로가 나누면서 나는 너를 기다렸어.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일주일이 걸렸어라는 마음을 서로의 애틋하고 그리운 마음을 인사에 담아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멘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칭찬을 합니다.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잊지 않고 이야기하죠. 저도 칭찬해 달라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든 만들어요. 또 멘토에게 크게 칭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리고 멘티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전에는 나라 안에서 이런 역병이 돌기 전에는 많은 대상들을 상대로 멘티들을 수업을 했죠. 멘티와. 근데 그게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요즘처럼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오히려 멘티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수업하기는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아이들 이름을 외우기도 좋고 그리고 수업 시간 80분 동안 한 아이 한 아이를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코로나가 좋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건 코로나 시대에도 얻어지는 것은 있다는 거.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매 순간마다 멘티와 제가 함께 한다는 거. 그게 오히려 그 색채가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이거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는데? 네. 인생 나눔 교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수업을 시작할 때 이게 화면에 어디까지 잡히는지 제가 몰라서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동화책을 준비를 해요. 제가 늘 매 시간마다 간혹 가다가 조금 장편의 동화도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책을 항상 수업 시작 전에 책의 간략한 시놉시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해요. 잠시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줌 수업을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쓰던 그런 패턴과 좀 달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링 주제를 설정할 때는 보통 동화책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이 책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책 하나하나마다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의 줄기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소중히 여겨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에 낙서를 하지 말아라. 과자를 먹으면서 책을 보지 말아라. 책이 끈적끈적하니까 책이 훼손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책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은 읽는 것이지 결코 이 책 자체를 보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인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은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으면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까지 쭉쭉 꺼가면서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책을 소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가슴에 담고 얼마나 이게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단 책을 훼손하는 걸 먼저 가르칩니다. 책을 훼손하기까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훼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어 본 놀이가 땅 따먹기라는 놀이입니다. 지금 PT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화책을 이게 화면에 나오는가요? 동화책이? 이거 동화책을 보면 안 나온다고요? 네, 동화책이 안 나온답니다. 그럼 제 얼굴을 가리고 동화책은 텍스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하게 기다릴 이유가 없고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들어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 여기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테이블도 옮기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동화책을 제가 가지고 와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동화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 읽어봤던 책들이죠. 이 책을 내용을 보면 동화책에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이렇게 보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읽는데 멘티들이 동화책을 각각 한 권씩을 소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권씩을 나눠주니까 그러면 한 권씩 들고 있는 동화책을 이렇게 한 사람이 읽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 읽었죠? 그러면 이 동화책을 이렇게 찢어요. 이거 양장분이라서 굉장히 질기네요. 이렇게 찢으면 찢어진 이 동화책에 깜짝 놀라는 아이가 있어요. 멘티 중에서. 책을 찢었다고. 엄마한테 혼난다고. 그리고 쌤의 엄마한테 혼날 거라고 저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저를 걱정해줘요. 아이들이. 놀랍죠? 제 수업을 듣는 멘티들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저를 많이 걱정해줘요. 제가 많이 혼날까 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찢어진 책을 아이가 밟고 서는 거예요. 바닥에 놓고 애들이 이거를 밟고 서요. 그러면 거기는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아이가 또 동화책을 읽겠죠. 읽으면 이 읽은 페이지를 또 한 장 찢어서 자기 땅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땅을 만든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땅을 다 딛고 서겠죠. 그럼 자기 땅이 딱 한 페이지만큼인 거예요. 그럼 땅을 많이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른들 땅 좋아하시죠? 쌤들도 땅 좋아하시나요? 네, 땅을 많이 확보하려면 책을 빨리 읽고 빨리 가져야 되겠죠. 근데 동화책마다 미비하지만 미세하게 페이지 수가 조금씩 제한이 있어요. 어떤 거는 페이지가 좀 많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공평하게 한 번씩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소유하는 땅은 똑같아요. 서로가. 대개 10쪽에서 한 12쪽 정도. 그러면 땅의 형태가 이렇게 아이들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는 게 한 줄로 쭉 가는 경우도 있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요. 동그라미처럼 만드는 아이도 있고 다닥다닥 붙여서 면적은 좁지만 튼튼하게 만드는 아이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가 뭐죠? 데자이어가 땅을 더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가진 아이들끼리 가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땅을 한 페이지를 가지고 오죠.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재어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타이머가 울리면 가장 큰 땅을 가진 아이가 위너가 되는 거죠.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땅 따먹기 게임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땅을 넓혀간다는 그런 아이들끼리의 어떤 욕구 때문에 막 싸워요. 서로. 이게 내 땅이니 네 땅이니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요. 멘티들이 다 땅들이 막 섞여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거죠. 그 땅들을 막 섞이면 결국은 우리가 한 땅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이 종료되는 거죠. 이거 페이지가 또 안 넘어가는데 제가 이 손이 망손인가 봅니다. 이 손이 페이지가 안 넘어갈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꽃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할 때 늘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 꽃인데 별거 아니에요. 네, 헝겊으로 만든 거고, 네, 기성품입니다. 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꽃을 찾는 게 하나의 놀이가 되는 건데요. 이 꽃이 아까 처음에 제가 빛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꽃이 가지는 시각적인 효과와 꽃의 어휘 자체가 어휘가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꽃을 찾는 게 놀이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이렇게 불을 켭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죠. 이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을 할 건데요. 탐험가와 안내자를 지정합니다. 그 탐험가는 안대를 끼니까 안대가 이런 형태로 조금 재미난 안대를 준비해서 이 안대를 탐험가의 눈에 씌워줍니다. 그러면 이 탐험가가 안대를 끼면 어떻게 되죠? 캄캄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밤길이라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휴대폰에서 음량 효과를 내는데요. 그 늑대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제가 휴대폰에서 틀어줍니다. 그러면 이 늑대 울음소리도 나고 부엉이 울음소리도 나고 그러면 안대를 낀 채로 밤길을 걸어가는 거죠. 탐험가가. 근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걸어가면 좀 무섭죠. 그래서 안내자가 등장을 합니다. 안내자는 부지런히 꽃이 있는 곳까지 안내를 할 건데요. 꽃이 있는 위치는 안내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유혹을 하는 거죠. 방해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일부러 옆에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해를 하면 이 방해를 뚫고 안내자가 무사히 탐험가가 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놀이가 종료됩니다. 이게 희망의 꽃이라는 건데요. 이게 의외로 아이들이 좀 많이 좋아해요. 넓은 공간일수록 더 효과적이고 재밌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림자 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그림자라는 명패를 가진 아이가 아이고. 이 그림자라는 명패를 가진 아이가 결국은 한 사람이 주인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주인이 좀 더 어려운 행동을 하거나 어려운 말을 하면 이 그림자가 굉장히 당황해하죠. 네, 그래서 당황해해서 그림자가 실수를 하게 되면 주인과 그림자가 역할이 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자 놀이도 제가 나름 생각해서 만들어 본 건데 이게 설명보다 직접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가끔가다 제가 제 아들하고도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림자 놀이가 의외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지금 첫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여기 둘러봐도 시계가 안 보여서 제가 정확한 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에서 멘토링을 서로 나눈다. 이게 질의응답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과 선생님들께서 또 질문하실 내용도 있지만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재단이나 문화예술위원회 관련해서 행정적인 문제들을 좀 배제하고요. 순수하게 멘토링 그거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들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들을 수 있거든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건 아니겠죠? 네, 그렇답니다. 질문이 없으면 굉장히 서로 간에 뻘쭘한 시간이, 네, 어색한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네, 질문이 끝까지 없으면 저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어색해 할 것 같습니다. 저기 조덕은 선생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네, 꼭 이렇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주제를 따라가려 그러면은 애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 염려되는 게 네, 맞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하기로 했던 이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 나가려고 하면은 충분히 그 지금처럼 애들을 이야기를 충분히 못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애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적어해 버리면은 주제하고 맞아요. 좀 빗나갈 것 같고 저는 이제 한 3회차 정도 네. 네.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그 네. 주제와 네. 그러니까 주제를 탈락하는데 시간이 좀 한 시간 뭐 80분 이래 하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내용이 저는 계속 이렇게 주제를 던졌을 때 매 수업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요. 이렇게 단어 키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어 카드를. 네, 이 단어 카드를 이렇게 낚시, 뭐 성, 바다, 이 멘토링을 하면서 이 소품이 많을수록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업 80분 정도에서 보통 아이들의 이야기를 거의 20분 가까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 쌤 혹시 기억나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그 세 가지 수업 중에?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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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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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대답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1회차 때, 멘토 1년차 때 고민했던 것과 똑같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수업할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수업과 처음에 그때 8살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처음 수업 때 제가 황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 수업 때 제가 적응이 좀 빠른 편이라서 네, 두 번째 수업할 때 제가 완전히 내려놨죠. 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정말 공감한다는 게 애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물었어요. 역으로. 그래서 좋아하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항상 이게 멘토의 손끝과
얼굴 표정 이거를 늘 주목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원래 고학년에 강의를 하신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관찰하는 느낌을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네. 원래 대학생들은 교수한테 별 관심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멘토의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멘토가 손에 뭘 들고 있는지, 그에 주로 관심이 있는 거지. 멘토가 얼마만한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해줄까? 따위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과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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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네. 제가 참 다양한 일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것과 매칭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피규어들을 많이 이렇게 컬렉트를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크게 이렇게 엇나가진 않았는데요. 대부분 멘토 선생님께서 다들 어른들의 세계에 계시다가 아이들의 세계에 발을 디뎠으니까 누가 더 당황할까요? 애들이 더 당황할 거죠. 우리가 찾아갔으니까. 네, 찾아오는 인생 나눔이 아니라 찾아가는 인생 나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잖아요. 아이들의 영역에. 그러면 우리가 내놔야 되겠죠. 애들에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내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로봇 공부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5분 정도면 서핑을 해보면 인터넷에서 충분히 그 자료는 찾아볼 수 있고 다음 시간에 그걸 애들은 조급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지나가면 다음 시간에 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꺼내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반가워하고 또 멘토쌤이 나를 정말 신경 써주고 있구나. 내 말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는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지목을 해야 질문을 하실래? 김태호 선생님. 김태호 튜터님. 주무시는 줄 알고 제가 불러봤습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여기 저보다 멘토링을 더 잘하시는 분들만 다 지금 참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둘러보니까. 선수들만 입장하시면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미서 선생님. 눈 그렇게 안 두리번거리셔도 됩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네. 아니요, 엄속어를 해제한다고요. 해제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업 뭐 하셨나요? 어저께요. 네. 원래 하던 것을 못하고 그 지난주에 하던 게 아이들이 조금밖에 못해서 더 해달라 해서 그냥 컵 쌓기 시간을 많이 하려 해서 종이컵 한 2,000개를 풀어놓고요.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해서 그냥 종이컵 쌓기 안에서 했었어요. 그 일반 종이컵요? 아니면 큰 거? 일반 우리 조그만 커피 먹는 종이컵. 그 2,000개를 풀었다고요? 예.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예, 2,000개를 첫날, 지난주는 아이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네. 해가지고 좀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 가지고 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하더라고요. 다음 주 한 번 더 해달라 해서 지난주는 다른 수업이 있었지만 하지 않고 그 2,000개를 가지고 계속 했었어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김사윤 멘토님 바로 옆에서 항상 수업을 듣고 있는데, 듣고만 저는 이야기하셨지 조용조용한 것 같은데, 항상 아이들하고 공감도 잘하시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이래서 참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준비하시는 거는 이렇게 부피는 적어 보이지만은 아이들의 함성 소리는 엄청 큰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유, 하는가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참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들고 다니는 건 대부분 체감근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맨손으로 날로 먹는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네, 다른 멘토님들은 아까 컵 2,000개도 준비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거 보면 제가 가끔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는 너무 입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갑니다. 그래도. 네. 아유, 그래도 아이들이 항상 보면은 그 센터 아이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선생님 보고 인사도 잘하고 매달리고 아이들이 저는 저한테 매달리는 건 없지만은 김사윤 멘토님한테는 아이들이 항상 양쪽 팔에 매달려 있고 이렇거든요. 아이들하고 또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작년에 하셨던 분이라 그러면서 참 잘하시고 재밌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대답은 못하지만은 선생님은 참 재밌고 좋은 분이에요 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잘 하시고 계신다는 걸 옆에서 항상 듣고 있어요. 누가 다른 쌤들 들으면 우리가 짝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 칭찬하시니까 아, 민망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이, 네, 감사합니다. 쌤하고 저하고 멘토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얘기를 아예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처음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부정하면 더 이상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항상 제 옆에서 수업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쌤은 문을 닫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어서, 근데 제 애들은 원래 좀 시끄럽습니다. 네, 제가 애라서 그래요. 네, 같이 노니까, 네, 같이 노니까 애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함이 잘 안 보이는데 한응교 선생님 맞습니까? 성함이?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네. 멘토링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 있었어요? 제가 해결해 드린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저도 힘들었다고 얘기하려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게 다 저는 이제 그 멘토링 하는 게 저는 처음이거든요. 이제 여기 인생 나누면서 처음 하는 새내기인데 처음에는 다 어려웠죠. 쉬운 게 어딨어요. 다 맞아요.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하니까 이제 세기가 조금씩 지나가니까 조금 아이들 생각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어, 네. 처음부터 멘토링이 쉬웠다 그러면 저처럼 아직 어른이 덜 된 거예요. 네, 아이들과 재밌게 논다는 것은 쌤도 잘하실 것 같아서 쌤은 무슨 수업 하셨나요? 최근에? 저는 아이들하고 작곡을 했거든요. 작곡요. 네, 인생 나눔 교실 저희들 그 주제곡이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이를 통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곡은 다 만들었고요. 오늘 가서 가사를 만들 겁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이거 예술위원회 관련자 분들은 이거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주제곡 나오겠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제곡도 한은교 나오고. 선생님 만든 아이들하고 만든 주제곡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들으셨어요. 네. 예, 템포도 빠르고 엄청나게 신나게 아이들이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뒤에 반주도 넣고 하셔가지고 상당히 듣기 좋아요. 되게 재밌어요. 시간만 넉넉하면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분들 표정 보니까 지금 마칠 때 된 건가요? 네. 주제곡을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허밍으로 들어볼까요? 제가 제 박수 치셨어요. 제가 폰에 네. 그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이거 비밀인데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비밀은 훔쳐보는 재미가 있죠. 네. 네. 들어볼게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벌써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능력자시네요. 벌써 듣고. 근데 우리 그렇죠. 일단 박수부터 좀 칠까요? 다 같이. 조시는 분 없는지.
여기까지입니다. 오, 깔끔한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네, 그냥 짧게, 그 주사위 던졌거든요. 아, 주사위. 이 주사위를 던져서 네. 자기네들이 한마디씩 네. 아이들 한마디씩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짧게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그 추억 될 것 같아요. 그거 만들어 네. 보면. 던져놨죠. 선생님, 그 수업할 때 이거 작곡을 하자고 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요, 놀이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아, 놀이를 통해서? 네. 어떤 식으로 놀이를? 주사위에 네. 음표를 저희들이 미리 피자 구홈에서 오는표는 아이들이 오는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해요. 몇 박자인지를 그렇죠. 정확하게. 네. 그래서 피자 모양에서 토핑 중에서 네. 그거를 정해요. 그래서 4분음표는 파프리카, 아, 2분음표는 치즈 이렇게 만들어서 주사위에다가 음표 모양을 만들고요. 숫자로 해서 던져줘요. 그래서 자기가 넣는 음표 모양, 숫자하고 합쳐서 그게 자기가 작곡한 모양 하나예요. 음표 하나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게 네. 아이들하고 그렇게 수업을 해서 만들어진 그 음표들이 음정은 어떻게 가져가죠? 1, 2, 3, 4가 있어요. 그 1, 2, 3, 4가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1이 아. 도, 2가 레, 3은 미, 4는 파라고 이렇게. 네. 선생님 혹시 전공을 그쪽으로 하셨나요? 음악적으로? 어쩐지. 네. 나중에 그거 어느 정도 완성되면 제가 그걸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써도 될까요? 그 나중에 한번 그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가사만 주로 쓰는 사람이라서. 네, 좀 적어주시면 저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오늘 좋아요. 아이들하고 가서 가사 작업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아니면 또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부터 그 모니터를 보면서 정말 조금 제가 좀 눈치를 살짝 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윤성민 선생님 좀 웃어주시면 안 됩니까? 저 좀 무서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으니까 아까 그런 표정이면 우리 멘티들이 얼마나 겁을 먹는데요. 예, 근데 선생님 어떤 수업 하셨어요? 원래는 코로나가 막고 있어가지고 아직 시도하고 있는데 시작은 못했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하셨나요? 예. 첫 번째 수업이 어떤 건지 살짝. 군부대를 가기로 했는데 네. 군부대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습니다. 무대요? 군부대, 군부대? 군인, 예.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울산인가요? 부산입니다. 부산요? 예. 군부대 수업 첫 시간은 어떤 수업을 할 계획이었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나누고 싶었던 것이 제가 실패하지 않았던 것. 아까 전에 김 선생님 말씀하신 네. 실수도 수용이 돼야 되는데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독서를 생각했었습니다. 독서? 책 읽기. 네. 그 책 읽기 중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해뒀는데 아직까지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 죽음에 관한 거요? 죽음을 이겨야만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출발해 보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어투가 말씀이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굉장히 믿음이 가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좋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군부대 수업을 갔었거든요. 예. 그 아이들이 20대 초반 그렇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그런 말씀들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늘 이렇게 아이들이 공간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책은 정말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해요. 이제 수업 언제 들어가시죠, 그러면?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곧 풀릴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우리 김투투님이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역 아동센터에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어려웠는데 열기가 쉽지 않았고 그 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낮추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가 그 너무 말은, 힘들다, 그죠? 예,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아유, 빨리 수업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들 오늘 제가 더 많은 질문을 받고 더 많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인사를 못 드리고,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